경제신문 읽어주는 여자 2020년 4월 19일 일요일 경제뉴스 1. 금융규제 완화로 코로나 자금 공급 389조 확대.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실물 경제 자금 공급을 위해 각종 금융규제를 완화해 금융권의 자금 공급 여력을 최대 389조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증권시장 안정펀드의 출자 시 은행의 출자금 부담을 3분의 1로 줄이고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과 예수금 대비 대출금 규제도 완화키로 했습니다. 또 카드사의 레버리지, 즉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 6배에서 8배로 확대합니다. 이 경우 금융권의 자금 공급 여력이 206조에서 394조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 이번 주 1분기 성장률 공개. 정부 고용안정 대책 패키지 발표. 한국은행이 오는 23일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 속보치를 발표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여 만에 가장 낮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고용안정 정책 패키지와 기간산업 지원 방안이 발표됩니다. 고용안정 정책 패키지에는 고용유지, 실업자 지원, 일자리 창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지원 등 크게 4개 분야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3. 정부, 청년 긴급 일자리 만들고 특수고용 노동자 지원 확대. 정부는 먼저 고용유지 정책 중 대표적인 고용유지지원금의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수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보완 조처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업 휴직 조치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 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의 업종을 불문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휴업 휴직수당의 90%로 인상했습니다. 대기업에는 67%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도 지원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은 20대 청년들을 위해 긴급 일자리를 대거 만들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충격에 지난달 20대 취업자는 17만 6천 명 줄어전 연령대 중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생계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휴직자 가운데 무급휴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한 추가 대책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한국 경제 거꾸로 간다. 1분기 성장률 전망 마이너스 1.5%. 한국 경제의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타격이 본격화한 2분기는 더 나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짜 문제는 2분기입니다. 1분기까지 수출이 선방했지만 신종 코로나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으로 확산한 2분기부터 수출 감소세에 반영될 전망이라서입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서비스업 위주 타격에서 주력 수출 산업으로 피해 영역이 넓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5. 한국형 AI 코로나 솔루션 1. 열도서 맹활약. 인공지능을 활용한 우리나라 방역 솔루션이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네이버 일본법인 라인은 일본 오이타현 나카스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시민 전화 상담 창구에 라인 AI 콜을 적용했습니다. 나카스시는 라인 AI 콜 적용으로 의사, 간호사, 보건사 등 공중보건 인력이 근무하지 않는 야간에도 코로나19 관련 대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라인 AI 콜은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증상을 호소하거나 자택 대기자의 상태를 체크하는 서비스입니다. 라인이 나카스시에 적용한 AI 대응 모델은 한국에서 먼저 선을 보였습니다. 네이버가 지난달 경기도 성남시에 클로바 케어콜을 적용했습니다. 클로바 케어콜은 자가격리자 등 대상자의 하루 입원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상담하고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합니다. 클로바 케어콜과 라인 AI 콜은 뿌리가 같습니다. 6. 디딤돌 대출금리 0.25% 인하, 버팀목 0.2% 인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주택구입자금 대출, 디딤돌과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의 금리가 일제히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18일부터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0.2%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청년 버팀목 상품은 금리 인하와 대상을 확대해 오는 5월 8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6년 이후 4년 만에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7. 정부. 올해 말부터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증 소지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융합 시대에 맞는 공무원 업무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사업을 20일 발주합니다. 모바일 공무원증 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28일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일환입니다. 중앙부처 공무원은 사업이 완료되는 올해 말부터 스마트폰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기존 공무원증과 병행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올해 공무원증을 대상으로 모바일 신분증 편의성과 안전성을 검증한 뒤 내년에는 장애인 등록증, 2022년에는 운전면허증으로 발급 범위를 확대합니다. 8. CJ 대한통운, LG생건 상품 24시간 내 배송. 이커머스 풀필먼트 접목. 앞으로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에서 LG생활건강 상품을 주문하면 24시간 내에 배송받을 수 있게 됩니다. CJ 대한통운은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LG생활건강 상품의 풀필먼트 서비스를 접목, 24시간 내에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풀필먼트는 이미 세계적 추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마존, 알리바바와 같은 글로벌 전자상 거래 업체들이나 DHL, 페덱스, 업스 등 글로벌 물류기업들은 풀필먼트 서비스를 통해 차별화된 전자상 거래 물류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9. 아시아나, 전 직원 무급휴직 연장. 5월도 인력 절반으로.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부터 사업량이 정상화될 때까지 매달 전 직원이 최소 15일 이상의 무급휴직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달에 전 직원이 15일 이상의 무급휴직을 사용하도록 해 사실상 절반의 인력만으로 운영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와 함께 캐빈 승무원, 국내 공항 지점 근무자를 대상으로 5월 이후 2개월 단위로 6급 휴직 신청을 받는 등 생존을 위한 강도 높은 자구안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매출 만회를 위해 지난달부터 여객 전세기 공급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10. 성과급 더 받겠다고. 고객 설문 조작한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일부 직원들이 고객 만족도 조사에 끼어들어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한국철도 일부 직원들이 조사에 참여해 점수를 높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를 벌여왔습니다. 감사 결과 올해 1에서 2월 시행된 2019년도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12개 지역본부 중 8개 본부 소속 직원 208명이 설문조사 총 1,438건 중 222건의 신분을 속이고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체 경영실적 평가를 높게 받아 성과급을 많이 타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11. SK에너지 석유사업 1개 디지털로 넘는다. SK에너지는 최근 조경목 SK에너지 사장이 전사 본부장급 이상이 참석하는 월간 단위 회의체인 행복디자인 밸리 영상회의를 열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3대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조 사장은 영상회의에서 지난 1년여간 준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점검한 뒤 3대 추진 방향으로 디지털 운영 효율, 디지털 그린, 디지털 플랫폼을 꺼내 들었습니다. 12. LG전자, 전략 스마트폰 LG 벨벳 디자인 공개. LG전자는 다음 달 국내 시장 출시 예정인 전략 스마트폰 LG 벨벳 외관을 19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했습니다. LG전자는 물방울 카메라, 대칭형 다원 등을 LG 벨벳 디자인의 정수로 내세웠습니다. 물방울 카메라는 후면 카메라 3개와 플래시가 마치 물방울이 떨어지는 듯 세로 방향으로 배열된 디자인입니다. 전면 디스플레이 좌우 끝을 완만하게 구부린 3D 아크 디자인이 처음 적용된 제품으로 후면 커버도 동일한 각도로 구부려 밑에서 보면 가로로 긴 타원형 모양입니다. 13. LG 매스 프리미엄 폰 LG 벨벳 올 하반기 해외에도 출시. LG전자가 올해 5월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반기 전략 스마트폰 LG 벨벳을 하반기에는 해외에도 출시합니다. 출시 국가와 구체적인 일정은 조율 중입니다. 19일 LG전자는 LG 벨벳의 디자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LG전자는 이날 공개한 영상 말미에 사양 및 색상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LG벨벳은 올해 하반기 해외 시장에도 출시된다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출시 지역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4. 삼성 갤 S20 시리즈 계속되는 부진. S10의 60에서 80% 판매 추정. 삼성전자가 야심차게 내놓은 스마트폰 갤럭시 S20 시리즈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판매량이 크게 줄었고 앞으로도 단기간에 실적 개선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9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갤럭시 S20 시리즈의 판매량은 전작인 S10 5G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지만 약 80%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업계가 바라보는 실적은 더 좋지 않습니다. 업계에서는 S20 시리즈의 판매량을 S10의 60%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15. 공정위. 이용자 콘텐츠 일방적 삭제한 트위치 TV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 전문일인 동영상 중계 플랫폼인 트위치 TV의 일방적 계약 해지와 콘텐츠 삭제 약관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트위치 TV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회사 아마존의 자회사로 방송자가 게임 영상을 생중계하고 시청자들은 게임하는 영상을 보고 채팅으로 대화에 참여하는 플랫폼입니다. 공정위는 트위치 TV가 일방적인 계약 해지 및 콘텐츠 삭제를 가능토록 한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트위치 TV는 계약 해지 삭제 이유를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히고 보안 문제 등의 이유가 없다면 해지 삭제 이유를 이용자에게 즉각 통지하도록 약관을 고쳤습니다. 16. 현대 엔지니어링 캄보디아서 쇼핑몰 3호점 신축 공사 수주. 현대 엔지니어링은 캄보디아에서 약 2천억 원 규모의 이온몰 3호점 신축 공사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온몰 3호점 신축 공사 프로젝트는 일본 최대 유통그룹 중 한 곳으로 전 세계의 200여 개의 쇼핑센터를 운영 중인 이온몰이 캄보디아에서 세 번째로 발주한 공사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시 외곽에 지상 5층 규모의 대형 쇼핑센터 및 주차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부지 면적이 17만 미터이로 캄보디아에 들어선 세계 이온몰 중 가장 크며 캄보디아 이온몰 1호점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사업입니다. 공사 기간은 착공 후 약 27개월입니다. 17.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규제 완화 시급. 새 국회 과제로 꼽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 160곳 중 109곳이 우선 추진 과제로 경제활성화 대책 마련을 들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어 정치개혁, 사회통합, 경제외교 등이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경제 관련 법안 중에 통과가 기대되는 경우로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관련 법안이 먼저 꼽혔습니다. 18. 소상공인 33%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기업의 고용유지를 돕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일부 개선했지만 소상공인들이 제도를 활용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거나 신청하려는 소상공인들도 지원금 제도의 복잡한 준비 절차와 엄격한 요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들 중 79.5%는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애로를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제도가 불필요하다거나 활용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고 답한 기업은 20.5%였습니다. 19. 4대 신산업 분야 2028년까지 산업기술 인력 16만 8천 명 필요. 오는 2028년까지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친환경 선박, 항공드론, 지능형 로봇 등 4대 유망 신산업에 16만 8천 명이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2018년 말 기준으로 4대 유망 신산업에 참여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업기술 인력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산업기술 인력은 총 10만 5천여 명, 부족 인력은 4,755명이며 평균 부족률 4.3%로 주력산업 평균 부족률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대 신산업 분야 사업체는 총 3,500여 개로 100인 미만 중소기업 비중이 81.7%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요 인력은 주로 신규 채용과 기존 재직자 직무 전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
자금난 구원투수 두산솔로스에 쏠리는 눈. 유동성 위기에 빠진 두산중공업을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서 1조 원을 지원받는 대신 지배구조 개편과 구조조정 방안을 담은 자구안을 제출하면서 두산그룹 계열사들이 속속 시장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떠오른 매물은 두산그룹이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던 두산솔루스입니다. 유기발광 다이오드와 배터리 소재인 동박 전지박 사업을 영위하는 두산솔루스는 금융투자업계에서 성장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두산그룹은 두산솔루스 지분 51% 매각을 검토하면서 밸류에이션을 1조 원 안팎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사뭇 놀라는 반응입니다. 성장성이 높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적정 범위를 넘어선 밸류에이션 산정이 매각 협상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한 증권사 관계자는 두산솔루스 인수로 시장에서의 입지가 달라질 여지가 분명히 있다면서도 결국 미래의 잠재 가치를 얼마로 책정하고 투자하느냐가 매각전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 4월 19일 일요일 경제뉴스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